정시라는 건 정해둔 기간에 전형을 실시하는 거고, 수시는 언제든지 불러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걸 수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라는 개념 자체가 정해둔 기간에 실시하느냐 전형을, 아니면 아무 때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시와 수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우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그러니까 정해둔 기간에 전형을 실시하는 걸 정시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시는 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을 군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정시라고 하기 때문에 정시는 군이 존재한다. 군이 왜 존재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뭐 제가 설명을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도대체 군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뭐 이런 걸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정시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둔 기간에 전형을 실시한다. 수시는 근데 아무 때나 불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을, 전형 기간을, 가군은 내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 나군은 이게 끝난 다음 날 13일부터 20일, 그리고 다군은 20일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하지만 아마 여기에 설 연휴가 있겠죠. 설 연휴가 있으니까 25일부터 2월 1일까지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 전형 기간이라는 게 뭐냐? 그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정시 원서는 3장이지만 각 군별로 한 장씩을 써서 3장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시 원서가 3장이라고 하지만 한 장을 정하면 나머지가 정해지는 그런 흐름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한 장을 원서를 쓰면, 한 장을 원서를 결정하고 나면 그 뒤에 나머지 2개의 원서가 보통은 결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3장의 원서를 쓴다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상 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나군에서 내가 꼭 쓰고 싶은, 그러니까 써야 하는이 아니고 쓰고 싶은, 그러니까 뭐 수시 원서를 쓰실 때 저랑 또 방송을 하셨던 분들은 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쓰고 싶은 곳이 있고 써야만 하는 곳이 있잖아요. 써야만 하는 곳은 내가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쓰고 싶은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 나군에서 내가 쓰고 싶은 곳을 쓴다, 그러면 그것에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가군에서 안정을 잡거나 다군에서 안정을 잡거나 하나를 안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군을 결정하면 가군이나 다군 중에 하나는 결정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나군에서 붙이는 원서, 즉 써야만 하는 원서를 나군에서 쓸 거다. 그러면 나군도 붙여야만 하는 원서, 즉 쓰고 써야만 하는 원서를 쓰고 가군도 써야만 하는 원서를 쓰기에는 왠지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럼 한 군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곳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군을 써야만 하는 곳을 쓰게 되면 나머지 다른 군에서는 쓰고 싶은 곳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연관을 지어서 봤을 때에 있어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을 한 장씩 원서를 쓰게 되고, 이 합쳐서 3장을 쓰는 정시가 마치 3장의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장의 원서를 쓰는 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전형이라는 건 뭘 말하냐? 전형이라는 건 면접이나 실기 같은 걸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특히 정시 중에 이제 수능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실기 위주 전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기 위주 전형도 있고, 뭐 이런 또 그냥 수능 위주 전형이지만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반드시 정해둔 기간에 전형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가군에서 만약 실기고사를 봐야 되는 대학은 무조건 1월 5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군인데 1월 14일 날 애들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군과 나군의 실기고사 날짜가 절대 겹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군 안에선 겹칠 수 있죠. 근데 가군의 원서를 한 장밖에 못 쓰니까 사실상 그거는 뭐 겹쳐도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뭐 사대를 쓰거나 교대를 쓰거나 이럴 때 면접을 볼 때도 결과적으로 그게 정해진 이 가군, 나군, 다군의 시기에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전체적으로 해두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원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나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교대를 여러 개, 그러니까 초등교육학과를 여러 장을 수시를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정시는 나군에 모든 초등교육과, 그러니까 교원대를 제외한 모든 초등교육과가 나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군에 있는 초등교육과 중에서 한 군데밖에 원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시의 교대의 서열화보다 정시의 교대의 서열화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정시의 교대가 자꾸 펑크가 나고 뭔가 블랭크 현상이 나타나서 전부 다 성적이 더 낮은 친구들이 교대를 가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모두 다 나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장을 쓸 수 없는 거죠. 한 군데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군데만 쓰다 보니까 점수가 중간에 블랭크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들의 블랭크라는 거 아이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점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차곡차곡 이렇게 점수가 있다 보면 이 끝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이 교대가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더 낮은 교대를 쓰게 돼요. 낮은 교대를 쓰게 되고 여기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거죠. 애들이 없고 그냥 붕 떠가지고 맨 마지막에 용기 있게 쓴 애가 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블랭크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대가 그런 이유가, 그런 경향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군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점,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대학들이 다군을 많이 안 하는 거는 일단 교수님들이 싫어하세요. 학과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입학처는 다군으로 가고 싶어 해도 그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다군에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게 하나입니다. 다군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요소인데, 그게 좀 중심적인 요소가 된다기보다는 다군은 추합이 많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군이 지금 이제 대학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아까 중앙대처럼 많은 애들이 다 쓰게 되잖아요. 그럼 다군은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간화군에 있는 대학들은 한 바퀴가 안 도는 모집 단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한 바퀴가 돌지 않는, 그러니까 10명 모집에 추합이 10명이 안 일어나는 모집 단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군은 보통은 뭐 한 3바퀴나 4바퀴 정도 돌고, 그리고 뭐 중대 같은 경우는 뭐 7바퀴, 8바퀴 돌기도 하거든요. 10바퀴 도는 해도 있고. 그렇게 많이 돌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처리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군에 가면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꺼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다군으로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릴 때 대학교 입학처에 이제 뭐 군 배치나 이런 것들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조언을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언을 드릴 때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다군으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아무래도 애들이 좀 선택의 폭을 넓게 할 수 있게 다군 좀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학과 교수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그럼 원서 접수도 군별로 다 따로 하나? 그런 건 안 궁금하세요? 마침 궁금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 원서 접수도 그럼 군별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건가? 막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늘 하시는 말씀대로 첫째 아이라서 뭐 고3은 처음이라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원서 접수는 무조건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원서 접수는 무조건 한 번에 그냥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전형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는 그냥 가군이든 나군이든 다군이든 똑같이 그냥 저 안에서 사흘 이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9, 30, 31일, 1월 1일, 1월 2일 닷새잖아요. 근데 닷새 중에서 3일만
내가 우리 대학이 원서접수 그러니까 최소 3일은 해야 되거든요. 3일 이상 원서접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닷새를 다 하는 학교도 있고 3일만 하는 학교도 있고 나흘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는 거고 그 접수가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기를 부르려면 애들이 접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미리 앞에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수시도 지금 이렇게 막 다 날짜들은 다 다르지만 원서 접수는 다 한 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군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보면 이게 이제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지금 정시 모집 요강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번씩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집 단위가 이렇게 쫙쫙 있는데 그 모집 단위가 이렇게 가군은 가군 밑에만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가군 밑에만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게 가군 모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군 밑에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건 나군 모집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성균관대는 가군과 나군을 복수군 모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군 모집을 하는데 인문과학 계열은 가군에서만 모집을 하고요. 사회과학 계열은 나군에서만 모집을 해요.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은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공학 계열도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는데 전자전기공학부는 가군에서만 모집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군 모집과 나군 모집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정시 모집 요강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가군의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있고 나군 아래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 학교 모집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가군과 나군에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자연과학대학이 있는데 자연과학대학 안에 4개의 학과가 있어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데 물리학과와 화학과는 가군에 지금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랑 화학과는 가군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군에도 숫자가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수학과와 생명과학과는 나군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가군에만 다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나군에만 다 모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이게 학부 모집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균관대는 자연과학 계열 해가지고 학부 모집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계열 모집이라고 그러죠.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이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말로는 이제 학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를 통째로 뽑기 때문에 통으로 144명을 뽑는 건데 나군에서 통으로 뽑는 거고 똑같은 자연과학 계열을 여기서는 물리학과, 한양대는 물리학과는 18명, 24명, 물리학과 화학과는 18명, 24명에서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랑 생명과학과는 20명, 22명씩 해가지고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2개가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군이 나뉘어진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는 걸 비교를 한번 2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저 2개의 모집 단위를 2개 좀 비슷한 학과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군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어떤 아이가 성적이 돼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어떤 계열을 지원하려고 해.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면 기계공학과를 한양대도 기계공학과, 성균관대도 기계공학 이렇게 가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할 때에 이 2개가 같은 군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둘 다를 쓰고 싶다. 2대학을 모두 다 쓰고 싶은데 이 2대학의 동일한 모집 단위 학과가 같은 군에 있으면 한 장밖에 원서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어떤 모집 단위를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정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전전이 있는데 전자전기공학부가 있어요. 성균관대에 전자전기공학부가 있는데 지금 옆에 여기 지금 제가 한양대 가군이라고 써놨죠. 가군인데 여기 보시면 융전이나 전기생체공학부 중에서 전기공학부도 가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전전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전전에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친구가 성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싶다. 근데 성대도 한양대도 점수로 따졌더니 점수는 다 되는 것 같다. 그래서 2장 써야지. 그러고 막 룰루랄라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원서 접수하러 갔더니 서강대도 가군이고 한양대도 가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균관대를 먼저 접수를 했다거나 한양대를 먼저 접수했다.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의 전기공학을 먼저 접수를 했다. 그리고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성균관대를 접수하려고 그러면 접수가 안 돼요. 같은 군에는 한 장밖에 못 쓴다 그랬으니까. 한 군에 한 장밖에 못 쓴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이 군의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면 글밤에를 보시면 글밤에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가군에 있거든요. 예, 가군에 있는데 바이오 메디컬 한양대 바이오 메디컬 공학도 가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겹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전을 쓰려고 했던 친구나 뭐 글밤에를 쓰려고 했던 친구는 나군에서 그거랑 제일 유사한 학과를 찾자면 한양대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중대나 이런 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더 위쪽에 있는 뭐 그렇다고 나군에서 바로 막 서울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연고대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 쓰고 여기를 글밤에를 쓰고 가군에서 성대 글밤에를 쓰고 나군에서 연고대를 질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연고대는 뽑지 않아요. 아까 연고대는 단일군이었고 가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그러면 똑같이 글밤에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가군에서는 성대랑 한양대로 쪼개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 더 선호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점수가 애매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의 흐름들이 이 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시나 모르겠다. 이게 아직은 우리 애가 수시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네, 아직은 수시에서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점수 나오고 하는 것보다 점수 나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수시보다 정시가 훨씬 재밌어요. 수시보다 그 정시가 훨씬 재밌고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얘기가 되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신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막 재밌다라는 말이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안 들리셨으면 좋겠고 이게요.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통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생각해야 될 변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조건이 되게 많다는 얘기는 변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는 말은 우리한테 무슨 뜻으로 오냐면 희망이 많다는 뜻으로 오는 겁니다. 변수가 많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게 저도 정시 잘해요. 정시 잘하는데 정시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정시는 사실상 점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정보들을 막 접하시다 보면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정시를 시작 자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일부러 막 얘기를 되게 뒤로 미루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쯤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